수술 방법은 입안 절개나 코 안쪽 점막 절개로 시행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시야 확보가 더 훨씬 좋은 입안 절개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절개 후에 보형물 크기에 맞게 박리를 하고 보형물은 뼈 모양에 맞게 조각을 한 다음에 보형물을 삽입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냐 이거거든요. 보형물이 움직이는 가장 큰 원인은 박리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클래식 성형외과 박성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귀족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귀족 수술이라는 것은 코 옆에 꺼진 부위를 채워 넣는 수술인데요. 채워 넣는 재료는 지방이나 필러, 뼈조각 등 여러 조직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실리콘 보형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고어텍스도 많이 사용을 하긴 했는데 고어텍스는 염증이 생기거나 움직이는 현상이 있어서 보형물을 빼야 할 때 피부 조직과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제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고어텍스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귀족 수술은 코 옆쪽에 꺼짐이 있을 때 효과가 좋은 수술이고요. 간혹 환자분들이 팔자주름에도 효과가 큰 수술로 착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팔자주름은 코 옆 피부가 중력에 의해서 처지고 이제 늘어져서 주름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름은 리프팅 수술을 해야 효과가 있고요. 그렇다고 팔자주름에 아예 효과가 없지는 않고요. 코 옆 꺼짐이 개선이 돼서 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있긴 하죠. 수술 방법은 입안 절개나 코 안쪽 점막 절개로 시행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시야 확보가 더 훨씬 좋은 입안 절개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절개 후에 보형물 크기에 맞게 박리를 하고 보형물은 뼈 모양에 맞게 조각을 한 다음에 보형물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형물과 뼈 막에 실로 고정을 해서 수술을 마무리를 하죠.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냐 이거거든요. 보형물이 움직이는 가장 큰 원인은 박리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보형물 크기 정도만 박리를 잘 하면 어떠한 고정이 없어도 보형물은 잘 움직이지 않고요. 고정을 하지 않아도 보형물에 있는 구멍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직이 자라나기 때문에 보형물을 관통한 하나의 기둥이 만들어져서 움직여지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로 힐을 이용을 해서 뼈막을 고정해서 더 움직이지 않게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광대 축소 같은 윤곽 수술과 동시에 시행을 했을 때는 박리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형물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나사로 고정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염증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실제로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이물감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물감은 수술 후 붓기가 있을 때 심한 편이고 2-3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괜찮아지거든요. 또한 보형물이 코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콧볼이 넓어 보일 수 있긴 하는데 심하게 넓어 보이지는 않고요. 케이스를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30대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코 옆 꺼짐과 팔자주름이 있어서 귀족 수술을 시행을 하셨고요. 코 옆 꺼짐이 거의 개선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팔자주름도 보시면 이전보다 좋아진 결과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 30대 남자분이신데요. 팔자주름이 많이 깊다는 게 고민이셨고요. 수술 전에 워낙 주름이 깊어서 살짝 남아있긴 하지만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코 옆 꺼짐 또한 굉장히 좋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20대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코 옆 꺼짐이 고민이라서 귀족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요. 수술 후 꺼짐이 많이 좋아져서 평평한 상태가 됐습니다. 요즘은 20대 분들도 코 옆 꺼짐이 심한 분들 중에 귀족 수술을 받으려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40대 여성 환자분이고요. 코 옆 꺼짐과 팔자주름으로 내원을 하셨고요. 귀족 수술과 안면 거상을 동시에 시행을 하셨어요. 보시면 코 옆 꺼짐과 팔자주름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6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코 옆 꺼짐과 팔자주름이 고민이셨고요. 그래서 귀족 수술이랑 안면 거상을 동시에 시행을 했고요. 수술 전에 꺼짐이 많이 있으셔서 코 옆이 완전히 다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꺼진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귀족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사례로 보여드렸듯이 귀족 수술은 코 옆 꺼짐이 있을 때 다른 수술에 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수술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코 옆이 올라오면서 팔자주름도 좀 펴지는 효과를 같이 볼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코 옆 꺼짐과 팔자주름을 동시에 개선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꼭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